우리는 그렇게 인사 안 해. 아살라말레쿰 하지 마. 90도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라. 특히 부부 갈등할 때 그 한국 남편들이 의사소통, 성격 차이, 문화 차이, 무조건 폭행. 쓰려고 하니 국내 근로자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나눠주는 이제 노동력은 사실은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힘들어하는 일들을 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삶의 UTV 뉴스룸 국장 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아마 26,000명 정도 가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업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들은 울산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울산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빙앱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하는 의도에서 여러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직접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취재를 하고 보도하는 방법도 있었겠죠. 근데 저희들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각계의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번 실험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현장에 밀착된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울산 지역에서 살아가시면서 이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좀 허심탄회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느끼는, 그다음 또 이제 지역에 계시는 살아오시던 주민분들이 느끼는 그런 좀 뭐 문제 말씀해 주시면 뭐든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들이랑 부딪혀서 일할 때, 생활할 때 문화 차이가 있어서. 왜냐면 러시아 사람들은 인사할 때도 악수하거나 뭐 터치하거나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항상 그걸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다가가야 한국 사람들이 우리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사소한 것 때문에 좀 이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서로도 자기 나라로 인사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인사 안 해. 아살라말레쿰 하지 마. 90도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라 이렇게 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로 그날부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 두고 좀 기다려주시면 아마 익숙해지고 다 잘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만약에 외국에서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지역민들이 우리한테 기울이는 것이 관심인지 아니면 강요인지, 이거를 선뜻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는 그거를 구별하기가 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 분도 다르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설명해줘요. 니는 여기 한국에 일하러 왔잖아요. 왔는데 지금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니는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라면서 설명하니까 사장님 편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지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할 때는 한국 문화를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 한국 사람이 그 외국 사람 문화를 이해를 하는 거야. 서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인사하는 것도 본인들이 이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걸 숙지를 하고 가야 돼. 네. 우리도 외국에 여행 갈 네.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 뭐 이런 걸 갖다 숙지를 하고 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음식 같은 문화들도 잘 안 맞다. 사실 우리도 이 사람을 초대하고 싶지만 우리 음식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들 가르쳐주고 고마운데 초대하는데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역의 활동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우리 음식인데 이 사람 입맛에 맞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사람들 음식인데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럼 서로 초대를 해서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가장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하이 근로자 취업해서 한국에 입국할 때 그 친구들 거의 쓰레기 분리는 할 줄 몰랐거든요. 그 친구들 정리도 할 줄 몰라서 한국말도 부족해서 기숙사
생활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얘기 설명해도 어떻게 쓰레기 방법 분리했는지 어떻게 플라스틱 병이나 이렇게 정리할 줄 몰라요 지금까지.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냥 그 나라 가면 다 그냥 막 같이 묶어서 그냥 버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생활 문화 자체가 틀린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아직까지 분리수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뭐 금방 까먹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적어줘야 돼요. 음식도 우리는 책으로 한 2권을 만들었는데 울산 음식을 물 맨디티에 먼독하는 이런 거를 갖다 수치적으로 딱 적어가지고 해줘야 이 사람들이 보고 하는 외국어로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요령들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좀 섬세한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뭐 뚜껑을 분리해야 된다는 이런 섬세한 내용들까지는 이제 그 내용 안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산에 있다 보니까 네. 올해 지금 거의 한 4,000명 정도 외국인 근데 등록이 안 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많이 있을 때는 한 10,000명 가까이 계신단 말이죠. 내가 저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늘상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해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한국 입국하면은 기본적인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게 우리가 이제 책임을 좀 동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에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처음 와서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조금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앱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이런 곳이 있다 아니면 이런 지원기관이 있다라고 쉽게 좀 그런 거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이제 이질감이 생긴다라는 거는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터넷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고는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되는 섬세함까지는 우리가 그런 정보까지는 전달할 수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와서 울산에서 살아가면서 습관이 생겨야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행동이나 태도가 이제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금방 이해하지도 못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 생활, 울산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와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하는 그 생각으로 추석 맞이하며 성편 나눔 이제 행사를 같이 만드는 거를 했었어요. 근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먹기도 잘 먹더라고요. 또 우리 김치 담그는 것도 같이 하는데 그분들 하는 거 참 재밌어 해요. 23년도에는 분식, 오뎅, 떡볶이 만드는 거, 김밥 만들기 같이 체험하니까 그것도 엄청 서로 만들려 해요. 자기 만든 건 자기 가져가서 먹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음식을. 우리가 봉사 좋아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 먹는 것만 봐도 너무 흐뭇하고 이제 한글 공부도 우리 같이 했거든요. 다문화센터에서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가서 집으로 찾아가서 한글 공부도 했는데 그게 빨리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또 1년까지 하다가 천천히 해야 되겠다.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가 거기에 스며들기는 쉽지 않잖아, 그죠? 시간이 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분들도 교육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실천이 잘 안 되죠.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스며듭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인터넷을 사용을 한다거나 외국인들이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각 나라. 그런 커뮤니티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면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좁힐 기회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어디 모여서 그러니까 교육받거나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각 부근에 있는 가족센터, 그다음에 우리 또 함께 자리하셨지만 이런 적십자 봉사회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 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결혼 이민자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그렇고 월화수목금토 또 일요일까지 이제 근로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려면 그 시간을 내기가 빠듯해서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이제 적다고. 가정폭력, 부부 갈등, 악동학대 되게 많이 사례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특히 부부 갈등할 때
그 한국 남편들이 의사소통, 성격 차이, 문화 차이, 무조건 폭행. 입국 얼마 안 되는 여성들 음식도 김치 못 먹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김치 남편분이 그 억지로 먹으라고 우리 문화 배우라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 너무 힘들어서 못 먹어서. 그런 가정이 많아요. 네, 많아요. 온산에는 그런 가정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서 오든 필리핀에서 오든 오면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며느리가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야 냉장고가 가지고 무시 꺼내 오너라. 그러면 뭐 알아듣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싸움이 되고 이혼율이 온산에 참 많았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 년 살다가 애까지 놓고도 이혼을 한 게 많아요. 한국에 시집 왔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구 절벽에 애들도 부족하고 이러한데 우리 온산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도 다문화 자녀들이 억수로 많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그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이 아는 다문화라서 장학금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건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절대 구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애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챙겨주고 있는 게 온산이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온산이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억수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거기에 그 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우리가 배척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또 식당에 예를 들어서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외국인 분들이 많아요. 또 잘한다고 하고 어업 하는데도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데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인정을 해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삶에 같이 스며들어가지고 살아야지 뭐 융화가 되는 거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취업할 때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전 교육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할 줄 몰라서 이 사업주들 설명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센터 와서 그 통역 요청 여러 번 많이 해요. 센터에 이렇게 방문을 하고 네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네. 이제 알려주고 네네.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네. 외국 근로자들 취업 문제라든지 네. 그 친구들 들어왔을 때 비자 문제라든지 네, 비자 문제. 예,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왔다가 네네. 결혼 비자를 받아서 취업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법 체류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많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제 어려운 친구들 이런 얘기들이나 직접 경험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언어 소통이 안 돼서 애랑 일하기가 힘들다 하면서 사장님들이 아니 이제 그만두고 가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사장님들이 엄청 잘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하러 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어머니는 돌아가셨대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간다고 가려고 해도 못 갔대요.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뭐 휴가를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게 노동력이 급하고 그다음에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건데 이 외국인이 당장 급하게 뭐 한국 가면 한 달은 좋게 있을 거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까 사업주들이 이제 선뜻 허락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옛날에 방어진에는 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친구들 데리고 들어오잖아. 이 가게 이 점포를 잡아먹기 위해 갖고 5명 딱 들어왔다 5명 한꺼번에 딱 간도요. 이 가게를 문을 닫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인식들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뭉쳐져 있으면 안 돼요. 다 같이 섞여야 돼요. 이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입니다. 식품 제조업. 그게 이제 저희들 울산으로 본사 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앞으로 이제 고용을 한 300명 정도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제가 외국인 근로자 파견 센터 같은 데 가서 많이 이제 상담을 해봅니다. 세 분 말씀했던 부분들은 일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이에요. 이제 문화의 차이나 뭐 성격의 차이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북부 경주 쪽 가다 보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다 좀 심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라인에 20명이 외국인 근로자예요. 근데 이 취업 비자 때문에 그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단속이 나왔어요. 얘들이 보름 동안 회사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라인을 돌려야 되는데 못 돌리는 게 보름 동안 공장을 쉬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쓰려고 하니 국내 근로자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사님이 말한 거는 네. 북부 쪽에는 이제 미등급 외국인들을 모아 너무 많이 취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합법적인 아까 이제 대학생들이나 지금 이제 비자를 갖고 일을 시키고 하려고 하는 사업주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되는 반면에 또 아닌 곳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 이제 그걸 악용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곳에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웃소싱하는 그 업체들이 그걸 책임을 지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 나쁜 노동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대충 하고 대충 돈 받고 또 딴 데 옮기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한 3개월 정도는 근로 시간 내의 교육 시간을 1시간 정도 배려를 해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런 생활을 편히 할 수 있는 기숙사 제공이라든지 그 수준을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나눠주는 이제 노동력은 사실은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힘들어하는 일들을 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복지 서비스도 좀 더 나누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이 사람들한테도 정보를 나눠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면 외국인들도 생활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지나더라도 이제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산 지역 같은 경우는 원룸 같은 게 많이 생겨서 그게 뭐 너무 과밀화되고 그다음에 또 집이 제대로 안 나가던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또 오히려 온산을 활성화시킨 면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온산읍은 이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보여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부 같은 지역은 조선업이 이제 불황을 겪을 상황에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무리지어 다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이 되는 경향도 있었고 집값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제 주민들의 염려가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또 뭐 무리지어 다니고, 그다음에 소음이 발생하게 되고 청소년들이 또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지금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저희가 이 리빙랩에서 고민하는 문제, 뭐 만약에 이제 해결책이 보여진다면 확연하게 그런 모습들이 아마 달라지게 되겠죠.